세계 배터리 시장 1위와 2위가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CATL과 BYD,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55%예요. 한국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16%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자국 배터리를 버리고 한국 LG에너지 솔루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1시간, 중국산 배터리를 넣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반면 한국산 배터리를 넣으면 8시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로봇인데 배터리만 바꿨을 뿐인데 7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이 작은 5%의 공간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도대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배터리 강국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중국 배터리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1시간도 못 돌리는지. 둘째, 한국 배터리만이 가진 기술의 비밀은 무엇인지. 셋째,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복잡한 배터리 기술 이야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폭등했습니다. 45만 5천 원을 찍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되찾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전날 한 가지 뉴스가 터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과 배터리 납품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시장은 이 뉴스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중국에는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CATL이 있습니다. 2위인 BYD도 있고요. 자기네 나라에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2개나 있는데 왜 굳이 한국 회사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2팔과 2다리가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기차와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는 차 바닥 전체가 배터리예요. 평평한 바닥 아래 배터리팩을 깔아 놓으면 됩니다. 공간이 넉넉하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떨까요? 사람 모양을 따라 만들어야 하니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가슴이나 등밖에 없어요. 팔다리에는 관절 모터가 들어가야 하고 머리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배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5%도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가방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방에 옷도 넣고 세면도구도 넣고 노트북도 넣고 일주일치 식량까지 넣어야 해요. 불가능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딱 이 상황입니다. 배터리 넣을 공간은 손바닥만 한데 이 작은 배터리로 수십 개의 관절 모터를 돌려야 하고 인공지능 연상까지 해야 해요. 로봇이 걷고 물건을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관절마다 모터가 필요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만 해도 28개의 관절이 있어요. 이 모터들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거기에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려면 고성능 AI 칩이 필요한데 이것도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오래 하면 배터리가 금방 닳잖아요. 그것보다 수십 배 더 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넣을 공간은 전기차의 5%도 안 되는데 써야 할 에너지는 전기차 못지않게 많아요. 이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크기의 도시락이 2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에는 반만 꽉 채웠고
다른 하나에는 고칼로리 에너지바를 가득 채웠어요. 어떤 도시락을 먹어야 더 오래 힘이 날까요? 당연히 에너지바 도시락이죠.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여기서 중국 배터리와 한국 배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중국이 잘 만드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150에서 205와트시 정도예요. 반면 한국이 잘 만드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만드는 3원계 배터리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300에서 350와트시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다시 도시락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중국 LFP 배터리는 밥 도시락입니다. 량은 많은데 칼로리가 낮아요. 금방 배가 꺼지죠. 한국 NCM 배터리는 고농축 에너지바 도시락입니다. 크기는 작은데 칼로리가 높아요.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힘이 나죠. 이 차이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LFP 배터리를 휴머노이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같은 공간에 적은 에너지밖에 못 넣어요. 결과적으로 로봇이 1시간도 못 버티고 멈춰버립니다. 한국 NCM 배터리를 넣으면요,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대 8시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로봇을 투입했는데 1시간마다 배터리를 갈아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로봇이 일하는 시간보다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교체용 배터리도 수십 개씩 쌓아놔야 합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반면 8시간을 버티는 배터리라면요, 하루 3교대만 하면 24시간 무인 공장을 돌릴 수 있어요. 이른바 다크 팩토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불 꺼진 공장에서 로봇들이 밤새 일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지금 제조업체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실현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도 NCM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CATL이나 BYD도 NCM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준이에요.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니켈 함량입니다. 니켈을 많이 넣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니켈을 많이 넣으면 배터리가 불안정해집니다. 폭발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니켈 함량에 따라 등급을 나눠요. 니켈이 50에서 70%면 미드 니켈이라고 합니다. 중간 수준이에요. 니켈이 80% 이상이면 하이 니켈이라고 하고요. 니켈이 95% 이상이면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부릅니다. 최상급이죠. 중국 CATL과 BYD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드 니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니켈 비중이 50에서 70%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LFP 배터리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로 승부를 걸었어요. 성능은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싸니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3원계 기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어요. 특히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정반대 전략을 썼어요.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승부하기로 했죠.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향해 달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니켈 함량 95% 이상의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4680 배터리예요. 4680이라는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배터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던 2170 배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이 20에서 30%나 높아졌어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물통을 상상해 보세요. 기존 2170 배터리가 500ml 물통이라면 4680 배터리는 2리터 물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4배가 아니라
3배밖에 안 늘어요. 효율이 좋아진 거죠. 게다가 원통형이라 충격에 강합니다. 로봇이 뛰고 넘어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면 배터리에도 충격이 가잖아요. 원통형 구조가 이런 충격을 잘 버텨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4년 말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8기가와트시 규모예요.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에 4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36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4680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 중입니다. SK온 역시 휴머노이드형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배터리의 조건은 2가지예요. 첫째,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것. 둘째, 4680 같은 고효율 폼팩터로 공간 효율을 높일 것. 이 2가지를 동시에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양산 기술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배터리 세계 1위 국가인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자국 배터리를 포기하고 한국 회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전기차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압도하는데 로봇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술력만이 승부를 가르는 영역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으로 예측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더 파격적입니다. 2050년까지 시장 규모가 5조 달러, 약 7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어요. 이 중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0에서 20%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배터리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10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현재 한국 배터리 3사의 연간 매출을 다 합쳐도 60조 원 정도예요. 그보다 더 큰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걸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노동력 부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3D 업종.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대신 24시간 일하고 위험한 작업도 할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100억에서 200억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00억대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배터리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기존 휴대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스마트폰 생태계에 올라탄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초기에 빠르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늦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작아 보여요. 하지만 초기에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이 커질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배터리를 납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옵티머스가 성공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로봇 회사들도 검증된 배터리를 쓰려고 할 테니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베어로보틱스 같은 로봇 회사들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 SDI는 현대차, 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SK온도 현대위아의 물류 로봇, 주차 로봇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LG그룹 전체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담당하고 LG 이노텍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LG CNS가 AI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LG전자는 로봇 완제품까지 만들려고 해요. 2027년에 홈로봇 클로이드의 상용화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중국도 삼원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ATL은 이미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모를 자기네 배터리 공장에 투입했어요. 2025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배터리팩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적용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LFP에 집중했기 때문에 3원계 기술 축적이 부족해요. 특히 니켈 함량을 95%까지 높이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1에서 2년 정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이 1, 2년의 격차가 초기 시장 장악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유출 우려예요.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회사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조 공정이나 소재 배합 기술이 유출되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한국 배터리가 미국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중국 노봇에도 들어간다면 양쪽에서 압박이 올 수 있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로봇 성장을 돕는다는 인상을 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이에요. 지금은 울트라 하이니켈과 4680 배터리가 최선의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쓰는 배터리예요. 에너지 밀도도 높고 화재 위험도 낮아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전고체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에요.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9년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 CATL과 BYD는 2027년 소량 양산을 시작해서 2030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1에서 2년 앞서 있지만 이 격차를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하고 연구해야 해요. 방심하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 넣을 공간이 5%도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 LFP 배터리로는 1시간도 못 버팁니다. 둘째, 한국의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아요. 같은 공간에서 8시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정도뿐이에요. 그래서 중국 로봇 회사들까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40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에요. 배터리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과 변동성이 공존할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는 아니거든요. 뉴스 하나의 주가가 10%씩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해요. 배터리 업계에 전기차와 ESS 다음으로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장에서는 중국의 가격 공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씀사가 중국에 밀린 이유는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LFP 배터리가 NCM보다 20에서 30% 저렴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제품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휴머노이드에서는 LFP로는 아예 제품이 안 나와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1시간밖에 못 가는 로봇을 누가 사겠어요? 이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한국이 쥐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련 주식에 투자할 때 뭘 봐야 할까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셀 업체가 있고요. 이들에게 소재를 납품하는 양극재 업체들도 있어요.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이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해액 업체인 엔캠, 솔브레인도 주목할 만해요. 높은 니켈 비중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고출력 전해액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분리막 업체인 WCP, 도레이 첨단 소재도 관련주로 꼽힙니다. 다만 투자에 정답은 없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해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르게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편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24시간 일하고, 가정에서는 로봇이 집안일을 돕고, 위험한 현장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요. 이 로봇들의 신장, 그러니까 배터리를 한국이 만든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로봇이 한국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는 것처럼요. 반도체에서 메모리 강국이 됐듯이 배터리에서도 로봇 배터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중국에 밀렸지만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반격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회의실에서는 테슬라, 중국 로봇 회사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삼성 SDI 연구소에서는 전구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겠죠. 이들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10년 뒤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로 움직이는 로봇들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정말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1위와 2위가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CATL과 BYD,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55%예요. 한국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16%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자국 배터리를 버리고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1시간, 중국산 배터리를 넣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반면 한국산 배터리를 넣으면 8시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로봇인데 배터리만 바꿨을 뿐인데 7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이 작은 5%의 공간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도대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배터리 강국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중국 배터리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1시간도 못 돌리는지. 둘째, 한국 배터리만이 가진 기술의 비밀은 무엇인지. 셋째,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복잡한 배터리 기술 이야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폭등했습니다. 45만 5천 원을 찍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되찾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전날 한 가지 뉴스가 터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과 배터리 납품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시장은 이 뉴스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중국에는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CATL이 있습니다. 2위인 BYD도 있고요. 자기네 나라에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2개나 있는데 왜 굳이 한국 회사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기차와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는 차 바닥 전체가 배터리예요. 평평한 바닥 아래에 배터리팩을 깔아 놓으면 됩니다. 공간이 넉넉하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떨까요? 사람 모양을 따라 만들어야 하니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가슴이나 등밖에 없어요. 팔다리에는 관절 모터가 들어가야 하고 머리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배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5%도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가방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방에 옷도 넣고 세면도구도 넣고 노트북도 넣고 일주일치 식량까지 넣어야 해요. 불가능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딱 이 상황입니다. 배터리 넣을 공간은 손바닥만 한데 이 작은 배터리로 수십 개의 관절 모터를 돌려야 하고 인공지능 연상까지 해야 해요. 로봇이 걷고 물건을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관절마다 모터가 필요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만 해도 28개의 관절이 있어요. 이 모터들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거기에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려면 고성능 AI 칩이 필요한데 이것도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오래 하면 배터리가 금방 닳잖아요. 그것보다 수십 배 더 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넣을 공간은 전기차의 5%도 안 되는데 써야 할 에너지는 전기차 못지않게 많아요. 이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크기의 도시락이 2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에는 밥만 꽉 채웠고 다른 하나에는 고칼로리 에너지바를 가득 채웠어요. 어떤 도시락을 먹어야 더 오래 힘이 날까요? 당연히 에너지바 도시락이죠.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여기서 중국 배터리와 한국 배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중국이 잘 만드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150에서 205와트시 정도예요. 반면 한국이 잘 만드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만드는 3원계 배터리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300에서 350와트시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다시 도시락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중국 LFP 배터리는 밥 도시락입니다. 양은 많은데 칼로리가 낮아요. 금방 배가 꺼지죠. 한국 NCM 배터리는 고농축 에너지바 도시락입니다. 크기는 작은데 칼로리가 높아요.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힘이 나죠. 이 차이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LFP 배터리를 휴머노이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같은 공간에 적은 에너지밖에 못 넣어요. 결과적으로 로봇이 1시간도 못 버티고 멈춰버립니다. 한국 NCM 배터리를 넣으면요,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대 8시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로봇을 투입했는데 1시간마다 배터리를 갈아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로봇이 일하는 시간보다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교체용 배터리도 수십 개씩 쌓아놔야 합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반면 8시간을 버티는 배터리라면요, 하루 3교대만 하면 24시간 무인 공장을 돌릴 수 있어요. 이른바
다크 팩토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불 꺼진 공장에서 로봇들이 밤새 일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지금 제조업체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실현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도 NCM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CATL이나 BYD도 NCM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준이에요.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니켈 함량입니다. 니켈을 많이 넣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니켈을 많이 넣으면 배터리가 불안정해집니다. 폭발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니켈 함량에 따라 등급을 나눠요. 니켈이 50에서 70%면 미드 니켈이라고 합니다. 중간 수준이에요. 니켈이 80% 이상이면 하이 니켈이라고 하고요. 니켈이 95% 이상이면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부릅니다. 최상급이죠. 중국 CATL과 BYD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드 니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니켈 비중이 50에서 70%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LFP 배터리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로 승부를 걸었어요. 성능은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싸니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3원계 기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어요. 특히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정반대 전략을 썼어요.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승부하기로 했죠.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향해 달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니켈 함량 95% 이상의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4680 배터리예요. 4680이라는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배터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던 2170 배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이 20에서 30%나 높아졌어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물통을 상상해 보세요. 기존 2170 배터리가 500ml 물통이라면 4680 배터리는 2리터 물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4배가 아니라 3배밖에 안 늘어요. 효율이 좋아진 거죠. 게다가 원통형이라 충격에 강합니다. 로봇이 뛰고 넘어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면 배터리에도 충격이 가잖아요. 원통형 구조가 이런 충격을 잘 버텨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4년 말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8기가와트시 규모예요.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에 4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36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4680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 중입니다. SK온 역시 휴머노이드형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배터리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것. 둘째, 4680 같은 고효율 폼팩터로 공간 효율을 높일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양산 기술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배터리 세계 1위 국가인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자국 배터리를 포기하고 한국 회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전기차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압도하는데 로봇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술력만이 승부를 가르는 영역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으로 예측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더 파격적입니다. 2050년까지 시장 규모가 5조 달러, 약 7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어요. 이 중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0에서 20%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배터리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10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현재 한국 배터리 3사의 연간 매출을 다 합쳐도 60조 원 정도예요. 그보다 더 큰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걸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노동력 부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3D 업종.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대신 24시간 일하고 위험한 작업도 할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100억에서 200억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00억대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배터리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기존 휴대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스마트폰 생태계에 올라탄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초기에 빠르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늦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작아 보여요. 하지만 초기에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이 커질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배터리를 납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옵티머스가 성공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로봇 회사들도 검증된 배터리를 쓰려고 할 테니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베어로보틱스 같은 로봇 회사들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 SDI는 현대차, 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SK온도 현대위아의 물류 로봇, 주차 로봇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LG그룹 전체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담당하고 LG 이노텍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LG CNS가 AI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LG전자는 로봇 완제품까지 만들려고 해요. 2027년에 홈로봇 클로이드의 상용화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중국도 삼원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ATL은 이미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모를 자기네 배터리 공장에 투입했어요. 2025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배터리팩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적용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LFP에 집중했기 때문에 3원계 기술 축적이 부족해요. 특히 니켈 함량을 95%까지 높이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1에서 2년 정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이 1, 2년의 격차가 초기 시장 장악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유출 우려예요.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회사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조 공정이나 소재 배합 기술이 유출되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한국 배터리가 미국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중국 노봇에도 들어간다면 양쪽에서 압박이 올 수 있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로봇 성장을 돕는다는 인상을 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이에요. 지금은 울트라 하이니켈과 4680 배터리가 최선의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쓰는 배터리예요. 에너지 밀도도 높고 화재 위험도 낮아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전고체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에요.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2029년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 CATL과 BYD는 2027년 소량 양산을 시작해서 2030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1에서 2년 앞서 있지만 이 격차를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하고 연구해야 해요. 방심하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 넣을 공간이 5%도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 LFP 배터리로는 1시간도 못 버팁니다. 둘째, 한국의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아요. 같은 공간에서 8시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정도뿐이에요. 그래서 중국 로봇 회사들까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40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에요. 배터리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과 변동성이 공존할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는 아니거든요. 뉴스 하나의 주가가 10%씩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해요. 배터리 업계에 전기차와 ESS 다음으로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장에서는 중국의 가격 공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씀사가 중국에 밀린 이유는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LFP 배터리가 NCM보다 20에서 30% 저렴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제품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휴머노이드에서는 LFP로는 아예 제품이 안 나와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1시간밖에 못 가는 로봇을 누가 사겠어요? 이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한국이 쥐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련 주식에 투자할 때 뭘 봐야 할까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셀 업체가 있고요. 이들에게 소재를 납품하는 양극재 업체들도 있어요.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이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해액 업체인 엔캠, 솔브레인도 주목할 만해요. 높은 니켈 비중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고출력 전해액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분리막 업체인 WCP, 도레이 첨단 소재도 관련주로 꼽힙니다. 다만 투자에 정답은 없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해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르게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편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24시간 일하고 가정에서는 로봇이 집안일을 돕고 위험한 현장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요. 이 로봇들의 신장, 그러니까 배터리를 한국이 만든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로봇이 한국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는 것처럼요. 반도체에서 메모리 강국이 됐듯이 배터리에서도 로봇 배터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중국에 밀렸지만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반격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회의실에서는 테슬라, 중국 로봇 회사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삼성 SDI 연구소에서는 전구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겠죠. 이들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10년 뒤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로 움직이는 로봇들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정말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